부동산 PF 대출에 살생부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보시죠. 부동산 PF 대출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생부는요 20조 9천억 원입니다. 20조 9천억 원. 전체 부동산 PF 대출 노출액이 216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20조 9천억 원이 살생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살생부는요 이제 채권을 조기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채권 자체를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가 지금 살생부에 많이 포함이 되느냐. 보시다시피 금융은 은행은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은행은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죠. 보험회사도 5천억밖에 안 됩니다. 뭐 5천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보험의 규모를 보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증권사가 만만치 않아요. 3조 2천억 원.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가 26조 5천억 원인데 증권사도 일부는 살생부에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축은행은 4조 5천억 원. 16조 6천억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저축은행도 살생부에 많이 포함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4천억 원, 27조 5천억 중에 2조 4천억 원이니까 여기도 연관이 될 거고요. 상호금융, 특히 뭐 여기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겠죠. 9조 9천억 원, 54조 6천억 중에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축협, 뭐 산림조합 이런 데가 포함이 될 텐데 여기가 이제 많이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6월 기준이잖아요. 이 지표가 나왔다는 것은 조만간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새마을금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호금융이 9조 9천억까지 가장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마 정리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9.7%니까 전국의 사업장이 PF 대출의 사업장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 1개는 없앤다는 건가요? 10개 중에 1개? 아마 그렇게 되겠죠. 10개 중에 1개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상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뭐 어디서 투자를 더 받아서 이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 영향은 없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PF 대출에 대한 살생부가 나왔으니까 그 살생부를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시장의 영향은 어떤 식이든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4년 2분기 평균 연체율이 3.56%거든요. 3.56%. 1분기 3.55%보다 늘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1분기가 발표했을 때 금융권 PF 대출액은 134조 2천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2분기는 많이 좀 줄어들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정확한 지표는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발표가 된 것은 이게 노출액만 발표가 됐거든요.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 216조 5천억 원. 이거는 부동산 PF 대출도 있고요. 또 부동산 관련 대출도 있고 PF와 연관된 모든 대출을 포함했을 때 216조 5천억 원이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34조 2천억 원이라는 것은 PF 대출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PF 대출이 3.56으로 나름대로는 연체율이 조금 뭐 미미하게 오르는데 거쳤으니까 불안감이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금융사가 1차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잖아요. 10개 중에 1개 사업장이 구조조정이 되면 그중에 상호금융 중에는 뭐 새마을금고나 어디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여신전문기관, 저축은행, 증권사도 그런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건설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정작 빌린 사람은 건설업체니까. 그런데 건설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현재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 보면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포함해서 1565곳이나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대로 가면 작년 3562곳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PF발 살생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뒤이어서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덩달아 일어난다는 뜻인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축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금융권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려 치면요. 반드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저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건설사에 투자를 하려 치면요. 항상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을 때 건설사 투자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처럼 말입니다. 주식을 저축하는 사람들은 건설사 투자 안 합니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럼 생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건설사가 바닥까지 들어간 건 맞아요. 언젠가는 이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투자했다가는 정신없이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건설사는 대략 난감이다,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정리하면 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건설이나 뭐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 그런 건설사들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사가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접어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때문에 건설에 대한 투자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